안녕하세요. 포항공과대학교 기후시스템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중인 박소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 고위도 식생이 북극온난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주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식생은 잎 표면의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공을 통해 수분을 손실하게 되는데 이를 증산작용이라 합니다. 식생은 이산화탄소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주된 반응 중 하나는 비료 효과입니다. 광합성 재료인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률이 증가하여 식물의 잎면적이 증가하고 또 이로 인해 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증발 냉각 효과로 인해 지표 온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식생의 반응은 식물의 기공 폐쇄입니다.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 대기와 식물 표면 사이에 이산화탄소 분압차가 증가하여 식물은 쉽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손실을 줄이고자 기공을 닫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는 유지하면서 증산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산 감소는 CO2 비료 효과와 반대됩니다. 식생의 증산 감소는 지표면 에너지 버짓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증산 감소로 인해 잡열이 감소하고 현열속이 증가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지표면을 가열시킵니다. 복사 강제력이 아닌 식생의 생리학적 변화에 의한 온도 증가를 일컬어 CO2 physiological forcing, 생리학적 강제력이라 합니다. 이러한 생리학적 강제력은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졌는데요. 오른쪽 사진은 페이스 실험으로 9획을 나누어 가운데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550ppm으로 증가시키고 주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유지시켰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해 식생의 기공 효과로 인해서 지표 온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입에 참여한 지구 시스템 모형 결과를 분석하여 생리학적 강제력이 미래 기후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식생의 증산 감소로 인해 주변 대기 순환장이 바뀌면서 아마존 지역이 더욱 건조해질 수 있으며 또한 토양 수분이 증가하면서 하천 유량 또한 증가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열 증가에 따라 지표 온도가 상승하면서 열파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또 일 최고 기온 동안 증가할 수 있음을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생리학적 효과는 물순환, 대기순환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표면 에너지 재분배 등을 통해서 기후 시스템에 원격으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극지는 미래 생리학적 강제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보리얼 포레스트와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생리학적 강제력이 북극 기후 시스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미5 탄소 기후 피드백 실험에 참여한 8개의 기후 시스템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래 실험은 탄소 기후 피드백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실험들로 모두 동일하게 산업혁명 이전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시작하여 연간 1%씩 4배 증까지 증가시킨 실험입니다. 1% CO2 실험은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총 강제력을 평가한 실험으로서 복사 강제력과 생리학적 강제력 모두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두 강제력뿐만 아니라 두 강제력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M 픽스클린1은 복사 강제력은 산업화 이전 농도로 고정시키고 생리학적 강제력에서만 CO2를 증가시킴으로써 식생 효과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ESM 피드백 1 실험에서는 생리학적 강제력은 고정시키고 복사 강제력에서만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이 복사 강제력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험이 고안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총 강제력을 평가한 1% CO2 실험에서
복사 강제력 만을 평가한 ESM 피드백 1 실험을 뺨으로써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생리학적 강제력과 두 강제력 사이의 상호작용을 평가하였습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후반 70년을 평균한 MME 값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823ppm으로 현재 CO2 농도의 약 2배 정도입니다. 뒤에 보여드리는 결과는 모두 위의 방법으로 계산된 생리학적 강제력으로 인한 기후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생리학적 효과에 의한 연간 증산량, 보현 레이시오, 지표면 온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적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 보리얼 포레스트 리전에서 증산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료 효과에 의한 증산량 증가보다는 기공의 폐쇄 효과로 인한 증산 감소가 전체 증산 작용 조절에 주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주며 이는 또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증산 감소로 현열이 증가하면서 지표 온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식생이 분포하지 않는 북극해에서도 유의미한 지표 온도 증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증산과 지표면 온도 아노말리의 시즈널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봄, 여름철에 나타나는 생리학적 강제력으로 인한 중고위도 지방의 증산 감소로 인해서 지표 온도가 증가하고 이러한 온도 증가는 극지역으로 전파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생리학적 효과에 의한 극지 온도 증가는 중고위도 지방의 온도 증가와 지연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겨울철에 최대로 나타나며 약 1도 정도의 온도 증가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생이 분포하지 않는 극지역에서 생리학적 효과로 인한 지표 온도나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중고위도 지방의 녹화 현상이나 조린 사업이 극지역으로 수송되는 에너지를 증가시킴으로써 극지 온도를 증가시킴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생리학적 효과에 의한 극수송 에너지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극으로 수송되는 에너지가 봄, 여름철에 생리학적 효과에 의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CO2가 증가함에 따라서 극으로 수송되는 에너지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극으로 수송되는 에너지가 중고위도 지방에서 발생한 이런 내륙 온난화와 북극 온난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웜 시즌에 증가한 극으로 수송된 에너지는 극지에서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터뷸런트 힛 플럭스를 증가시켜 극지 온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 에너지의 일부는 해빙을 녹이고 알베도를 감소시킵니다. 증가한 오픈 오션에서 더 많은 태양 에너지가 흡수하게 되어 웜 시즌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해양에 축적되게 되고 이렇게 저장된 에너지는 콜드 시즌에 잠열, 현열, 그리고 주로 장파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가을, 겨울철 북극 온도를 더욱 상승시켜 지연된 북극 온난화가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북극의 해빙과 관련된 에너지 저장 그리고 방출 메커니즘은 이미 제시가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복사 강제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생의 생리학적 효과의 원격 효과에 의해서도 알틱 앰플리피케이션이 유발될 수 있음을 새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리학적 효과에 의한 지표 온난화는 이런 파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더욱 강화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리학적 강제력에 의한 스노우, CIS, 클라우드 프랙션, 그리고 알베도 변화를 분석한 그림입니다. 고위도 지표면에서는 스노우 프랙션이 감소함에 따라서 알베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이는 파지티브 피드백을 나타냅니다. 또한 생리학적 효과에 따른 증산 감소는 상대 습도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서 고위도 지표면에서는 클라우드 프랙션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울량 감소는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하향 단파 복사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온도를 증가시키는 파지티브 피드백을 또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즉,
식생의 기공 효과가 눈, 알베도 되먹임, 베지테이션 클라우드 피드백을 일으켜서 이제 지표 온난화를 더욱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극지에서는 해빙이 녹으면서 울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는 주로 가을 겨울철에 이런 구름과 수증기로 인해서 하향 장파 복사 에너지의 증가로 온난화를 더욱 증폭시키는 파지티브 피드백이 트리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각 지역의 파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온난화가 더욱 증폭된 그 결과 생리학적 강제력에 의한 지표 온난화의 크기를 복사 강제력과 비교해 본다면 여름철 내륙에서는 약 27.7%, 극지에서는 연간 10% 정도의 크기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뿐만 아니라 식물의 생리작용을 바꿔서 이 지구온난화를 상당히 가속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이 고위도 식생이 에너지 수송을 통해서 원격으로 식생이 분포하지 않는 극지 온난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미래기후 전망에서 식생의 기공닫힘 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 북극 온난화가 현재 제시된 예측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의 생리학적 강제력으로 인한 극수송 에너지 증가가 극지 해빙 변화와 관련된 물리적 과정을 거쳐서 알틱 앰플리피케이션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산화탄소 증가가 식물의 기공을 닫게 만들고 이로 인해 증산이 감소하고 현열이 증가하면서 지표온난화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산 감소는 울량을 감소시켜서 하향 단파 복사 에너지의 증가로 인해서 또한 이런 지표온난화가 더욱 증폭되기도 합니다. 특히 봄과 여름철에 나타난 이러한 생리학적 강제력에 의한 지표온난화로 인해서 과잉된 열 에너지가 대기 순환을 통해서 극지역으로 수송되며 극지 온도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온도 증가로 인해서 해빙이 감소하고 특히 봄과 여름철 오픈 오션이 넓어지고 더 많은 에너지가 흡수되면서 이러한 열 에너지가 가을 겨울철 장파, 현열, 잡열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방출됨에 따라 지연된 북극 온난화가 발생합니다. 복사 강제력과 비교했을 때 약 10% 정도의 크기로 북극 온난화에 기여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미래에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리학적 효과가 북극 온난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기작이 될 수 있으며 식생 기후 피드백이 기후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위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의 아래와 같이 출판되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